잠깐만,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형이 내 거 반을 해버려서 내가 이제 그 뒤만 한 거야. 잠깐만. 그러면 숙제 해오세요. 이게 하다 보면 말이 섞여요.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즈 웰리스 브랜드 아빠의 약속의 최상민 약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의 약속의 김기영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이 상담을 원하시는데 이 단순히 저희가 이제 약국에서 처방전, 약만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있던 일, 그럼 뭐 쓸데없는 일 아니면 뭐 남편 흉두 보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흉두 보고 아니면 걱정, 고민거리도 별의별 이 공감이나 이런 사연을 굉장히 많이들 늘어놓으시는데 이러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물론 단순한 공감도 있지만 저희에게 그래도 그나마 그 약학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의 걱정되는 점도 있고 또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토닥토닥 육아 상담소라고 이렇게 먼저 부모님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공감도 해드리고 저희 이제 약사의 전문적인 지식도 같이 전달해드리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뭐 대단히 꼭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어디에 말씀하시기 힘들거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제 아이 육아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제 익명이니까 편하게 이제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옆에 상민 작사님도 그렇고 다 아이를 이제 둘씩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 때문에 공감해 드리는 데에는 네, 저희도 물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제 모집한 사연들 중에 첫 번째 사연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살 아기를 키우며 이제 막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요 며칠 업무 파악하랴 아이 열보초서랴 다크서클이 쇄골까지 내려올 지경이에요. 요즘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아이가 감기에 걸렸거든요. 콧물 좀 흘리고 기침 좀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낮에는 정말 쌩쌩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키즈노트에 오늘 최고로 잘 놀았어요 라고 써주실 정도니까요. 아유 다행히 심하진 않네 안심하고 재우면 꼭 새벽 1~2시쯤 열이 오릅니다. 잘 자다가 갑자기 숨을 쌕쌕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시간 간격으로 알람 맞추고 열보초를 서요. 밤새 불 꺼진 방에서 핸드폰 후레쉬 비춰가며 해열제 먹이고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아주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아침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배시시 웃으면서 일어나요. 열 재보면 또 정상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밤에 열 날 때마다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고민입니다. 낮에 내가 케어를 잘 못해서 밤에만 아픈 건가 싶어 자책감도 들고요. 주변 엄마들은 크면서 다 겪는 일이라지만 막상 애가 불덩이가 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아이 왜 자꾸만 밤에 열이 날까요? 오늘 밤도 우리 아이가 무사하길 바라며 사연 보내봅니다. 자, 이런 사연이네요. 이거는 뭐 아이를 한 명이라도 키워본 부모님은 정말 누구나 100%다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낮에는 진짜 쌩쌩해. 맞아요. 감기 걸려서 밤에 막 이제 해열제 먹이다가 낮에는 너무 쌩쌩한데 밤만 되고 이제 찾아 들어가서 재우고 이제 엄마 아빠 자러 들어가면 그쵸. 다시 열이 나죠. 그쵸 한두 네. 시간 있다가 또 이제 끙끙대고 열나고 맞아요. 진짜 울 수만 있으면 진짜 울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죠 저도. 우리 육아메이트님 이거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절대 사연에 보내주신 것처럼 제가 케어를 잘 못해서 아이가 이제 아픈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현상이거든요. 왜 밤에 그러면 열이 나는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유는 크게 말씀드리면 딱 2가지예요. 이 코르티솔이랑 수분. 우리 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자연스럽게 천연 호르몬인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게 점차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거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에서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이러한 소염작용을 해주는데 이 호르몬이 낮에는 정말 팍팍 분비가 돼요. 그렇죠. 농도가 가장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도 낮에는 이 호르몬 때문에 조금 열이 덜 나게 되는 거예요. 면역 반응이 좀 덜 일어나죠. 맞아요. 네. 낮에는. 네. 근데 이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죠. 네. 이제 이 콜티솔도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네. 집에 가서 이제 콜티솔 좀 쉬어야죠. 쉬어야죠. 네. 맞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싸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소염작용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퇴근을 해버리니까
이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방패가 없어지니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막 이제 감기 바이러스랑 싸워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열이 나는 건 코르티솔이 퇴근해서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랑 싸우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왜 밤에 열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이제 조금 알게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분과 좀 관련이 좀 있죠. 맞아요. 이 수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낮에는 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제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이제 또 수분이 많은 수박도 먹고 그쵸. 계속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충을 해주잖아요. 근데 밤에 아이가 잘 때 아플 때는 외부에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비유할 수가 있는데 땀을 흘려서 열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열이 잘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원인을 저희가 이제 좀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실천이 가능한 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보리차 한 잔 마시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네, 좀 이제 감기 기운이 아이가 좀 있어 보여서 오늘 밤에 왠지 열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자기 전에 좀 미지근한 이제 보리차나 생수를 좀 미리 좀 먹여서 재우시면 밤에 이제 탈수로 인한 맞아요. 증상을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 상태 보는 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밤에 잘 자고 있는데 열이 막 38.5도로 나왔어. 그러면 아이를 깨워서 해열제를 먹여야 될까요? 보통은 거의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초보 이제 육아 아빠의 시절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잘 자고 있으면 그래도 38.5도 정도 나오면은 굳이 깨워서 해열제를 안 먹여도 되죠. 근데 해열제는 이 체온을 낮추는 목적도 있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니 당장 아이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도 이제 가지고 있죠. 좀 덜 힘들게 해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잘 자고 있으면 우리 아이의 면역 체계가 잘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뭐 굳이 깨워서 안 먹여주시고 그냥 실내 온도만 뭐 22도, 23도 정도로 잘 유지시키면 되죠. 저희가 이제 뭐 팁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로는 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아쉬우세요? 그럼요. 육아 메이트님들을 위해. 그렇죠. 혹시 그 밤에 잘 때 사연자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아이가 열나면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를 이걸 또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어요. 약국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맞죠? 네.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그렇고 단골 질문 중 하나죠. 근데 이거 판별하는 그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아이라면은 웬만하면 밤에 38.5도, 38도 이상 열이 나면은 아이는 이제 응급실을 데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두 번째로는 해열제를 우리가 열이 많이 나게 되면 흔히 타이레놀 성분, 브루펜 성분에서 교차 복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세 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교차 복용을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도 열이 39도, 40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병원에 가셔서 수액을 그렇죠. 만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 네. 세 번째로는 저희 아이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고열이 나면서 아이가 그냥 축 처지고 눈동자도 못 마주치고 심할 때. 네. 물을 먹였는데도 분스토를 할 때 음. 그때는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수액을 맞습니다.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아이 푹 재워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아과 가는 것도 괜찮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연 주신 어머님, 이제 우리 아이가 밤에 열이 나는 거는 아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밤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열이 나는 건가라는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밤에 아이가 열이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은 온 가족이 부디 편안한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육아메이트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까요? 이 사연은 한 3살에서 8살 정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폭풍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사연 한번 바로 가볼까요? 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삼겹살, 목살, 소고기, 닭고기 모두 한두 입만 먹고 뱉거나 아예 거부합니다. 밥이랑 과일은 잘 먹고
계란도 가끔 먹는데 고기만 유독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클까봐 고민입니다. 빈혈도 걱정이고요. 억지로라도 먹이는 걸 계속 시도해야 할까요? 네. 상민 약사님, 이 사연도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이 듣는 네. 상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애가 고기를 안 먹어요, 집에서. 이거 뭐 먹여야 돼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죠. 네. 일단 사연 주신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경우가 꼭 우리 아이가 유별나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머님이 음식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다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아이들은 이 성장 과정에서 식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쵸. 나타나거든요. 네. 특히 그래서 한 4에서 7세 정도에는 이제 음식의 어떤 식감이나 냄새에 좀 아이들이 그쵸. 많이 민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죠. 그죠. 네. 뭐 이거 안 먹으면 뭐 영양실조나 아니면 네. 뭐 발달 지연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기를 안 먹는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고기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영양분이죠.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단백질, 뭐 철분, 아연,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인데요. 예를 들어 뭐 계란이나 두부나 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생선 이런 걸 아이가 잘 먹는다라고 하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그쵸. 보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식물성 단백질도 네.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먼저 이거를 여쭤봐요. 혹시 아이가 고기만 안 먹는지 아니면 다른 단백질은 또 먹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사실 안 먹고 뭐 계란이나 두부나 생선 같은 거를 아이가 먹는 편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단백질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다만 고기를 안 먹는 아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건 철분이죠. 맞습니다. 철분은 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죠. 맞아요. 철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하면은 아이가 피곤함도 쉽게 느끼고 집중을 좀 잘 못한다든지, 맞아요. 또 이제 먹는 양, 식욕이 좀 줄거나 하는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좀 편식이 심하거나 좀 안색이 조금 창백하거나 이런 맞아요. 아이들은 요 철분 부족이 아닐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철분제부터 먹여라, 이거는 좀 아니죠. 그렇죠. 네. 먼저 이제 계란 노른자나 뭐 콩, 뭐 두부, 시금치, 해조류, 생선 이런 것들로 먼저 식품으로 한번 먹여 보시면서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아. 먹여야 되는지.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억지로 먹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아이들을 이제 억지로 먹이다 보면 이 식사 시간 자체가 약간 식사 전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먹는 거를 더 싫어하게 될 수가 있고, 고기 자체를 더 싫어하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아이들이 새로운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많게는 한 5번, 10번, 정말 한 20번까지도 이 자주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맞아요. 연구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빨리 먹어 하기보다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볼래? 이거 한번 한 입만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싫어하는 애기들은 또 입맛이 굉장히 예민한 애기들은 또 싫어하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차라리 굉장히 잘게 잘라가지고 볶음밥 안에 이제 몰래 이제 숨겨놓거나 그쵸. 미트볼 같은 거나 이런 데다가 막 이제 속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먹이시는데 오히려 계속 강요하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돼서 먹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을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기를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모님의 어떤 불안 때문에 아이들의 식사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아이가 성장 곡선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 굉장히 에너지도 넘치고 다양한 식품을 또 골고루 먹고 있다면 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혹시
아이가 성장 부진이나 밤에 잘 때 또 쥐도 많이 나고 밥도 잘 안 먹고 잠에서도 자꾸 깨거나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되면 철분제를 보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전용으로 나온 철분제를 드시는 게 좋고 성인 거를 나눠 드시는 거는 굳이 이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연자분을 포함해서 조금 이제 편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고민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도 걱정인데 소아과를 매일매일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걱정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소아과로 매일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계신 어머님의 세 번째 사연 지금 한번 만나보실게요. 약사 아빠님, 올해 8살이 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드디어 보육에서 교육으로 넘어간다고 이 혼자 감격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입학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제 일과는 아이 학교 등교가 아니라 소아과 출근이 되어버렸대요. 유치원 때도 감기를 자주 앓긴 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면역력도 세지고 좀 덜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입학하자마자 독감, 4월에는 아데노바이러스, 5월에는 이 정체모를 기침 감기. 약을 끊어볼 날이 손에 꼽혀요. 월요일 아침마다 소아과 앱으로 오픈런 예약 전쟁을 치를 때면 1초 싸움에 매일 승부를 거네요. 아, 이거 웬만한 부모님들이 다 해본 거죠. 1초 싸움. 그렇죠. 해봤죠. 아이 가방에 알림장 대신 약병이 들어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맘카페에서 좋다는 아연, 비타민 D, 초유, 홍삼까지 하루에 영양제만 5종류 넘게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옆집 애가 기침 한번 하면 우리 애는 바로 고열로 이어질까요? 소아과 선생님도 이제 제 얼굴이랑 아이 이름을 다 외우셨더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발 흔한 영양제 추천 말고 우리 아이 지긋지긋한 감기골이 끊어낼 진짜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네요. 아,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연자분이. 맞아요. 네. 사실 스마트폰 붙잡고 병원 예약하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그쵸. 굉장히 힘들죠. 예. 병원을 자주 가는 것도 일이지만 그것부터가 이제 일의 시작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좋다는 영양제도 다 먹였는데 아이가 자꾸 아프면은 얼마나 안쓰럽고 또 굉장히 이제 배신감도 들기도 하죠. 그쵸. 부모님들은 굉장히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거를 많이 먹여주시고 있어요. 아, 이런 비싼 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아이가 또 콧물이 나네. 이런 상황들 많이 접하셨을 거고 이럴 때 좀 허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아이가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1학년이죠. 이게 유치원이라는 작은 공간, 이 작은 온실에 있다가 초등학교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열대우림, 야생 정글로 이 서식지가 옮겨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 또 적응도 굉장히 잘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대요. 스트레스를 맞아요.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환경으로 초등학교로 이제 가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받고 또 유치원에 있을 때 아이 수에서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 수가 또 갑자기 급격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렇게 사람 수가 확 늘어나니까 사실상 아이는 이 바이러스의 홍수 속에 갇힌 거라고 뭐 이거랑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뭐 밥도 잘 먹고 이제 평소에 영양제도 잘 먹고 하면 굉장히 이제 건강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왜 우리 애만 유독 감기를 달고 사는지 네.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상민 약사님,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 이러한 원인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쪽은 이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의 점막 면역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흔히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보통 뭐 이제 우리 코, 뭐 입 안에 맞아요. 이런 네. 피부 점막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게 되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몸에 이 1차 방어선인 이 피부 점막이 바짝 마르면 감기 바이러스한테 우리 몸에 어서 오세요 하고서 이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약국에서 처방전도 유심히 보다 보게 되면 네. 이 부모님들도 무심코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감기 지옥의 함정이란 게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감기 지옥의 함정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이 첫 번째는 이 쉽게 말씀드리면 먹이고 계시는 감기약이 다음 감기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감기를 떨어지라고 지금 약을 먹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약이 다음 감기를 부를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런 말씀인가요? 맞아요. 아이들의 대부분의 이 코감기약 성분을 보면은 항히스타민제나 이 슈도에페드린과 같은 이 콧물 말리는 약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안 그렇죠. 들어있는 게 거의 없죠. 이 두 가지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줄줄 흐르는 콧물 멈추는 이 알러지 같은 것도 다 항히스타민제 계열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콧물만 말리는 게 아니라 이 약으로 인해서 결국엔 코 점막, 이 입안 점막까지 다 말려버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사실 점막은 원래 이제 좀 어느 정도 촉촉하게 수분이 좀 유지가 되어야 점막의 역할이 잘 유지가 되는데 맞아요. 예, 너무 건조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점막 자체에서 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주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냥 네. 완전히 그냥 프리패스죠. 바이러스가 그냥 네. 프리패스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건데, 약을 끊자마자 다음날 또 어딘가에서 노출된 바이러스가 우리 건조한 점막을 통해서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기약으로 인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침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감기약으로 인한 어떤 함정이 된다. 맞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함정인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함정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함정도 있는데, 이 두 번째 함정은 비염을 달고 살거나 감기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100이면 100 잘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자요. 많죠. 답답해서 그렇죠. 코가 이제 막히거나 답답하니까 자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뭐 입냄새도 당연히 나겠지만, 입을 벌리고 자면은 원래는 코에는 우리가 코털이란 게 있잖아요. 코 필터 역할을 하는 코털도 있고, 이 가습기 역할을 하는 코 안에 부비동이 있어서 공기를 또 좀 따뜻하게 해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입으로 숨을 쉬면 다이렉트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바로 목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밤새 입 벌리고 자면은 목 점막이 쫙쫙 갈라지거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코감기가 바로 목감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황민 약사님, 그럼 일단 저희가 이 함정에 대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출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해결법도 제시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일단 손은 기본적으로 씻기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30초 정도 코 세척이랑 가글을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가글.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손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럼요. 손은 기본적으로 씻어서 외부에 묻어준 이 바이러스 물질을 이제 제거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손만 씻기지 마시고, 이 바이러스도 이미 코와 목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이 멸균 생리식염수 같은 스프레이 나온 것도 있잖아요. 있죠. 그걸로 한 번씩 이제 뿌려주시면서 코를 한번 풀어주시고,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는 뭐 굉장히 또 저렴하고 많이들 파니까 그렇죠.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한 30초 정도 해주시고, 30초 정도 또 가글 또 같이 해주시면은 여기 밖에서 묻어온 바이러스도 같이 한 번에 좀 싹 씻겨 내려갈 수가 있죠. 이 습관을 하나만 들여도 정말 소아과 가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아마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 습관인데, 이거를 정말 이제 평소에 꾸준히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다른 또 두 번째 꿀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꿀팁 하나 더 있죠. 네. 이 가벼운 콧물은 약을 먼저 드시지 말고 잠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증상 완화죠. 네. 아이가 콧물이 진짜 하루 종일 줄줄 나오거나 하면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일시적으로 약을 먹여줄 수 있는데, 가벼운 콧물이나 아이가 이제 열이 안 나면, 네. 누런 코가 안 나오고 열이 안 나면 약을 바로 먹이지 마시고 따뜻한 물로 수분을 좀 보충해 주시고, 식염수로 뿌려 주시면서 식염수로 코 세척만 해 주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막이 축축해져야지 다음 바이러스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다음 감기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면서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조금 이제 기다려주는 일단 여유가 좀 필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감기 걸리거나 비염이 있으면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네. 이 입을 안 벌리게 자는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거죠.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어요. 베개를 사실 조금 높여줘도 되고, 네. 아니면 차라리 아이가 좀 잠들면은 그 옆으로 조금 뉘어서 자게 하면 오히려 이제 입 벌리는 환경이 줄어들기도 해요. 자는 방법을 좀 바꿔주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래야 이제 코로 숨쉬기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아이가 습관적으로 또 계속 입을 벌리고,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입을 네. 벌리고 자면은 또 코도 많이 골아야죠.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혹시 아이가 이제 뭐 아데노이드 편도 비대증이나 아니면 비염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또 추천드려요. 저희 둘째도 5살, 6살 때 입을 하도 벌리고 자고 코골이도 심했어요.
근데 감기만 걸리면 무조건 목감기. 당연히 입 벌리고 자니까 점막이 마르니까 무조건 목감기로 직행하더라고요. 약사님 때 둘째도 그랬군요. 맞아요. 예. 열도 한 번도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선생님하고도 상담도 많이 해보면서 알고 보니 아이가 이제 아데노이드 편도 비대증이 걸려서 아데노이드 편도 비대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편도 비대 수술을 하니까 진짜 감쪽같게 코도 안 골고 입도 안 벌리고 자고 감기도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입 벌리고 자는 상황이 정말 굉장히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느꼈고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또 드리네요. 정말 이제 경험에서 나온 뭐 생생한 네, 얘기네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그래도 건강을 위해 또 감기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또 꼭 챙겨서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까요? 물론 당연히 그래요. 이 영양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영양제 섭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근데 또 굉장히 유명한 성분들 있잖아요. 뭐 커큐민이나 엘더벨이나 베타글루칸이나 퀘르세틴 같은 거. 이게 다 아이의 이제 면역력도 올려주고 또 비염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인데 이러한 영양제 섭취보다 가장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기본이 있어요.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그래도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어떤 거죠? 아이가 잘 놀고 네.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이가 정말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기본 이제 수면과 영양이 가장 바탕이 맞아요. 되어야 한다. 네네. 이런 말씀이죠. 맞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이 기본이 잘 지켜진다는 가정 하에 우리 아이들의 가글과 이 코 세척 이 습관만 잘 잡아줘도 아이가 감기 걸리는 횟수는 정말 부쩍 줄어들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쪽이고 네. 낫는 치료약이 아니라는 거는 꼭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 사연자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이 소아과 우수고객 어머님,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라는 정말 아이한테는 굉장히 넓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통을 같이 겪고 있는 중이고요. 이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아이의 이제 코와 목, 이 점막이 마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의 밥과 잠 습관과 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환경, 또한 아이의 목과 코를 촉촉히 해주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이가 소아과 갈 일도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의 이 저희의 영상이 전국에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아빠 약사의 그래도 따뜻한 공감 그리고 약사의 날카로움을 담아서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닥토닥 육아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또 만나요.